사실 저도 지금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아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예비 고3입니다. 이제 현재 고2고요. 한 명은 이제 중학생인데 제가 이제 이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입시를 또 부모님이 또 알아야 되고 저도 알아야 되지만 저희 집사람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희 사람은 누가 해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고3하는 학부모인데 설명을 한 번도 아직 들어보시지 않으신 저희 집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부모님들의 관심이 학생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입시 설명이 들어보시면 사실 매우 많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내 얘기가 아닐 때 어렵습니다. 입시를요 이렇게 보시면 쉬워져요. 입시는 원서 쓸 때만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입시를 하는 이유는요. 입시를 해서 학생에게 지금의 진로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입시가 개인화돼서 그 학생의 방향성을 잡아줄 때 가장 효과적인 입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교육받는 거 비슷한 학생들도 사실 교육을 좀 받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 때 그리고 그 아이의 관심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가면서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을 때 그 입시가 더 효과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공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공부 어려웠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막연함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현재 지금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목표 대학 갈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학생들은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제 2부 순서에서는요, 저희 이제 인터스쿨이 어떤 학원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가 요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도 이제 집이 목동 지역은 아니지만 성동구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성동구에 금호동이라고 택시도 잘 안 가는 동네였거든요. 옛날에 지금 이제 아파트 많이 생겨가지고 많이 사는데 그 지역은 이제 두 종류로 보시면 돼요. 학원을 어디로 가냐면 거기 3호선이 잘 되어 있어서 대치동으로 가는 애들이 절반. 절반은 이제 인근 지역에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도 강남에 지점도 있고 여러 개 이제 학원들이 있지만 저희 그 딸은 저희 지금 고2죠. 그 딸은 이제 멀리 가는 걸 되게 좀 싫어해서요. 집 근처에 이제 학원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학원을 보내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제 물어봐서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나도 그쪽에 뭐 동네 지역 학원은 잘 모르니까 우선 큰 학원을 가라라고 했어요. 큰 학원. 사실 학원이 크다고 무조건 잘 가르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요. 근데 학원이 클 때 그 역사성을 볼 수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학원은 커질 수 없습니다. 많은 학생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을 만족시켰을 때 충분히 학원은 커질 수 있다고 보고요. 진짜 한 해에도 많은 학원들이 생겼다 많은 학원들이 없어집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올랐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신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도 그러한 신뢰를 줄 수 있는 학원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우선 저희가 이투스 교육에, 이투스 에듀에 자회사 같은 이제 직영점입니다. 실제로 저는 학원에서 원장이지만, 지금 이투스에서는 제가 본사에서 이사입니다. 그래서, 이투스의 모든 역량이 이 학원에는 집중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양대 교육회사 하면은 어디 생각하세요? 이투스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투스 잘 안 나오는데, 자산 가치가 이투스가 굉장히 큽니다. 제일 먼저 아시는 건 메가스터디. 그러니까 메가스터디하고 이투스가 가장 큰 교육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연매출 한 500억 정도 나오면 중견회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저희 학원만 연매출이 100억입니다. 이투스는 이런 학원을 직영으로 1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학원만이고요. 이거 말고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면, 아실만한 것만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 윙키라고 해서 TV 광고 나오는 건데, 이게 바로 유아 초등 인간입니다. 요새 인간 4살부터. 자, 그리고 족보닷컴 들어보신 적 있죠? 저희 겁니다. 저희 거. 좀 이제 신뢰가 좀 가죠? 많다는 게. 그 다음에 이투스북스 잘 모르시겠으면요. 집에 바이블 있으세요? 바이블? 저희 겁니다. 고쟁이 그것도 저희 겁니다. 좀 수학이 세요. 이투스가. 자, 그리고 여기 이투스북스에 또 뭐 하냐면 학생들 교육청 모의고사 보죠. 그럼 교육청이 문제를 내지 못합니다. 그럼 교육청이 어떻게 하냐? 외주를 줍니다. 그 외주를 받는 회사가 2군데입니다. 그 2군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승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인강. 우리나라 인강회사는 3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고요. 얘가 이투스 하나 어디죠? 개성마이너. 그쵸. 1대. 예전에 스카이에도 있었는데 없어졌죠. 지금 이제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모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 관련이 없지만 나중에 학생들 원서 쓰죠. 원서 쓸 때 내가 어느 대학 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면 초, 중, 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구조보다는요, 조금 어디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냐면 우리 회사 자체가 고등 과정에 대입에 많이 집중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사실 여기 일부만 있는 거고요. 여기 안 적은 거 중에 이투스 247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것도 저희 자회사고 굉장히 많은 자회사가 있습니다. 큐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큐리? 그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큐리가 뭐냐면 콘다를 아세요? 콘다? 저희도 콘다 같은 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찍어서 저희가 이제 프리 같은 것도 보고 영상 보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자, 저희 이제 경쟁사 이제 N사 메가스터디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달라요. 저희는 예를 들어 이쪽에 이제 집중했다라고 보면 그쪽은요. 우선 초등부터 해가지고 중등, 고등, 대입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 평일, 그 다음에 자격증 시험까지. 그러니까 그쪽은 이렇게 확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회사의 역량 자체를 어떤 식의 투자를 하냐면 골고루 좀 투자를 많이 하고요. 요새는 거기다 투자 좀 많이 해요. 유재석 광고하는 거 보셨죠? 거기에 투자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가 몇 학년이죠? 초중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초중에서 그러니까 왜 학생들이 이투스보다 메가스터디를 먼저 하냐면 초중에 본격적인 마케팅을 하면 그때는 학원이 대한민국 메가스터디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에 오게 되면 이런 학원들이 있구나. 사실 예비고이 정도만 돼도 이제 어느 정도 눈을 뜨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수학책도 보면 정석책 아니면 바이블이잖아요. 거의 다른 책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자,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그만큼 저희가 교육에 전문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회사다. 특히 저희가 강점으로 두고 있는 게 입시입니다, 입시. 왜냐면 이렇게 이 자리에 저희가 모인 이유도, 그리고 학생들이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대학이잖아요. 그 대학을 가기 위한 방법들, 그걸 학생의 심리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성적적 요소들을 다 구성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저희가 혹시 그 작년에 예비 고1 과정 오셨던 학생 한 분이 계세요, 혹시? 두 분이시네요. 혹시 등록하셨어요? 제가 그거 보내드렸는데, 이벤트. 그러니까 저희 그 작년에 다녔던 친구들한테 사전 등록 기간을 다 줬습니다. 브로셔는 어제 나왔고요. 그 전에 사실 사전에 다녔던 친구들만큼의 경험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저희가 문자 보내고 전화 연락 드려서 사전 등록 기회를 줬습니다, 먼저. 사전 등록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고요, 첫 번째. 그리고 제가 지금 우선 윈터스쿨에 대한 걸 간단히 밖에 세상도 좀 알려드릴게요. 메이저 학원의 기숙학원 다 마감됐습니다. 메이저 학원은 저희도 기숙이 3개 있지만 다 끝났습니다. 대기가 한 바퀴 이상 돌고 있고요. 그 정도까지 줄이 서 있어야 됩니다. 기숙학원은 아직 아무것도 안 해요. 브로셔도 없습니다, 거기. 그냥 홈페이지에도 그냥 윈터스쿨 합니다밖에 없고, 강사가 누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심지어 얼마인지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마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보내겠다고 먼저 접수부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접수가 벌써 다 끝난 상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이제 기숙이 끝나면 이렇게 저희처럼 대형 학원들이 이제 마감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저희는 오늘이 첫 윈터스쿨 설명이어서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하시면 되게 많은 이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실에서 애들이 자습하지 않았고요. 독서실 가서 자습합니다. 그럼 독서실 어떻게 자리를 지정하냐. 말 그대로 좋은 자리, 자기가 선호한 자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난 좀 아닌데, 예를 들어, 죄송한 말씀, 좀 문 앞에 있는 자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불편할 수 있는. 자, 이게 등록순이에요, 사실. 그래서 학생이 내가 등록한, 예약한 순서대로 들어가서 골라요. 근데 지금 앞순위는 작년에 예비고일을 다녔던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중에 등록한 친구가 벌써 좀 있어요. 그 친구들이 좀 앞순위에 좀 있고, 아직도 근데 뒤에 더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앞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저희 딸이 고3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고3 때까지 윈터스쿨을 계속 왔거든요. 제가 가자는 얘기는 처음에 한 번 했고요. 다음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 윈터스쿨이 이번에 가면 4번째입니다. 언제 가냐면, 중3 올라갈 때 처음 갔습니다. 중3 올라갈 때. 원래 중3 올라갈 때 윈터스쿨 못 가죠. 근데 아빠 찬스 쓴 거죠. 그래서 중3 올라갈 때 처음으로 제가 데리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애가 어리잖아요. 애가 어려서 많이 걱정했는데, 윈터가 끝나고 나서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너무 걱정되니까 가끔 이렇게 가서 또 보고요.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공부가 잘 안 되면 책을 읽거나, 책을 줬어요. 이 친구가 책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많이 읽었는데, 핸드폰을 사주는 순간부터 책하고 멀어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책 좀 읽었으면 좋겠다고 책을 줬는데, 이런 말을 딱 하고 윈터 끝나고, 그때가 이제 중3 올라갈 텐데, 아빠 내가 핸드폰을 안 쓰니까 하루가 이렇게 긴 걸 처음 느껴봐. 정말 많은 걸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느껴봤다는 말을 듣고요. 아, 이게, 얘한테 큰 도움이 되겠구나. 근데요, 다시 이제 끝나잖아요.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게 2주도 안 걸려요. 근데 일반적으로 윈터스쿨 6주 많이 하죠. 5주나 6주. 그게 언제 끝나냐면 2월 한 10일 정도에 끝납니다. 근데 애들 아직 방학 20일, 10며칠 남았잖아요. 그러면 3월달 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다시 원상복귀가 돼 있어요. 다시 실갱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윈터 갔다 왔으니까 안쓰러웠고 그런데 안쓰러운 마음도 일주일 지나면 다 없어질 정도로 애가 틀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데 제 딸도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저도 학부모니까 끝까지 하지 왜 중간에 버려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단을 만들까? 자, 이건 이제 영업적 얘기인데요. 윈터스쿨 끝나고 나면 재수임이 좋아요, 저도. 낮은 시간에 이제 재수는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간이 딱 그 뭐냐면 정시 합격자가 이렇게 많아요. 그럼 얘들을 상 내보내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원들이 다 그 기간에 맞춰갖고 애들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은 5주밖에 안 해요, 5주밖에. 아니, 기숙은 2월 초에 다 내보내버려요. 그러면 애들 2월 동안 이제 개판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본사에서 이사한데 난 이렇게 안 하겠다. 나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원하는 게 길게 했으면 좋겠다. 8주 하겠다 해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8주를 외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본부장, 제 위에 다 본부장님, 상무이사가 저한테 딱 한마디예요.
네 거니? 다 네 맘대로 해야되니?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할까? 일정 쿼터는 그렇게 네가 하겠다면 해라. 하지만 전체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일정 쿼터를 해요. 항상. 저희가 윈터스쿨을 400명을 모아요. 이제 저희 400명을 모으는데 한 11월 말이면 다 끝나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개원할 때부터 계속 끝났기 때문에 끝나는 거 크게 문제 없을 거고 올해 좀 빠르고요. 뭐 학년별로 몇 명 뽑냐? 저희 그렇게 안 뽑아요. 학년별로 남자 여자를 뽑아요. 이유는 남자나 여자 마감이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독서실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교실에 책상을 몇 개 더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줘야 하기 때문에 남녀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년이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그 정원에 따라 학생들을 뽑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8주 같은 경우는 이제 더 플러스 2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선착순으로 지금 100명만 뽑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 대형학원이어서요. 전부 다 납부를 하시고 나서도요. 학생이 등록하기 전에 전부 100% 환불이 돼요. 그러니까 해놓으시고 고민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주 할까 8주 할까 나중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8주 해놓고요. 6주 때 다시 다 연락드려요.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6주만 할게요. 내가 못한다고 하면 다 환불돼요. 그리고 사전 등록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약금만 납부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11월 15일 전에 완납하시면 할인율이 돼요. 예를 들어 6주 하시면 20만 원 할인, 그다음 8주 하시면 25만 원 할인이에요. 근데 나는 아직 보낼지 안 보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예약해놓고 15일 전에 완납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취소하셔도 돼요. 왜냐면 돈 냈다고 학원 다니는 거 아닙니다. 저희 동네 학원 아닙니다. 그리고 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각서 쓰라고 각서 쓰겠습니다. 실제로 학생이 등원 개시해야지만 현행 법에 의해서 수강료가 납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시고 보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굉장히 요새 물가도 많이 올라서 힘드실 텐데 큰 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자, 그래서 그 친구들, 저희가 이제 작년에 다녔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 저희한테 이제 제가 이런 걸 또 물어봤어요. 너네 왜 다시 왔니? 그때 학생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많았던 게 학습 패턴이 만들어졌다. 입니다. 학습 패턴이 뭐냐면, 과목별로 내가 공부하는 방법도 학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실제로 학생들 단과 많이 다니죠? 단과 다니고, 그 다음 내신 위주의 공부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사실은 예비고일한테 이런 질문 할 필요 없거든요. 자녀분이 수시로 대학 갈까요? 정시로 대학 갈까요? 전부 다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다수시에요, 그렇죠? 예비고일은 몇 프로 나올까요? 이제 50%. 반 정도 마음 접지 않으셨어요. 우리 애는 정신 것 같아라고? 고3 가면 더 많이 적거든요? 근데, 근거 있으세요? 사실 근거가 없어요. 막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 학교마다 내신을 대학에서 다르게 평가하는 것도 아세요? 달라요. 예를 들어, 양정고가 내신 몇 등급이 어디 가고요. 그쵸? 그 다음 목동고가 내신 어디 가고요. 뭐 이런 게 다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쉽게 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맞는 입시를 통해 정확하게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예를 들어 스카이입니다. 이게 스카이로 수시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그러면 그때 내가 내신 관리나 이런 부분에 신경 쓰는 건 소모적인 거죠. 그렇다면 일찌감치 내가 정시적인 능력을 키운다면 실제로 수능에서 좋은 대학 못 갈 법은 없거든요. 학생이 방향성을 못 잡고 내신 관리도 하고 수능 준비도 하고 거기에 또 논술 준비도 하고 있으면 내가 쏠 수 있는 힘을 나눠 쓰게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애들이 더 많냐면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2학년인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고1 때 잘 안 나왔다고 무조건 접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 좋고요. 두 번째,
확신이 안 서요. 뭘 해야 될지 확신이 안 서요. 확신이 안 서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저것도 열심히 안 해요. 어차피 나는 정시라고 생각하면서 내신 공부도 또 똑바로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수능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나와요. 자, 여기서 학습 패턴이라는 얘기는요.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과목별로 비중을 어떻게 두고 어떤 식으로 학습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자 국어학원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수학학원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영어학원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담임이 2명입니다. 한 명은 수학 선생님이 담임을 할 거고요. 한 명은 수업을 하지 않은 입시 전문가가 담임을 할 겁니다. 그러면 과목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건 입시 전문가가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학생의 진도나 이런 것들,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체크하는 건 수학 담당 담임선생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학생들이 학습 패턴을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규칙성의 생활 패턴. 이거 중요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윈터로 오게 되면요, 학생들이 8시까지 등원입니다. 그리고 10시에 하원입니다. 8시 등원할 때 들어오는 표정은요, 거의 뭐 그냥 이러고 들어옵니다. 근데 하루를 얼마나 보람차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10시 나갈 때는 항상 즐거워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요, 그냥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매일 일요일이 계속된다면 아이와의 평화가 보장될까요? 그럼 애도 스트레스, 부모님 스트레스.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 계세요. 집에서 더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너무 숙제가 많아서 집에서 숙제하고 있는 일은 없을까요? 근데 자기가 욕심이 있어서 집에 가서 공부하면 기특하죠, 차라리.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목표를 두는 건 학원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입시적 관점이라는 거 있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입시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유형학습이라고 해서 그동안 내신 위주의 학습하다 보면 사실은 그 부분에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방학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자. 그리고 그 보완이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저희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뭐가 좋았니? 우리 학원 시스템 중에. 자, 첫 번째, 나만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자, 이 나만의 시간표는 제가 뒤쪽에 다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이 좋았다. 저희 이제 기존의 담임선생님들은 이제 반구조에서는요, 권위적인 담임선생님이죠. 그래서 시기별로 뭘 해야 돼라고 일반 통행을 한 담임이라면 저희는 2명의 담임이 자, 동반자 관계라고 보시면 좀 편할 거라고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위주로 학생들을 관리합니다. 자, 그 다음 나만의 학습 공간 해가지고 개별 독서실을 저희가 큐빅존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스터디 카페라고 해서 독서실 안에 학생들의 공유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이 되지 않았을 때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 입시교실. 저희가 이제 이런 설명회나 입시에 대한 설명회 저희 11월 1일날 예비고의가 2025학년도 입시안이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듣다 보시면 사실 학생이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학생들을 좀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 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윈터스쿨에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 저도 학부모니까 이게 제가 한번 작성해봤습니다. 뭘 기대하실지. 첫 번째는 학생들이 규칙적인 생활.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진도 예습. 자, 학원 수업, 윈터스쿨은 완결입니다. 끝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진도가 나갔다고 부모님들 성취도가 다 높아진다고 보실 수 없죠.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진도를 끝낼 거냐, 성취도를 높일 거냐를 구분하셔야 돼요. 애들 지금 내신 대비할 때 한 번 보지 않죠? 되게 여러 차례, 수차례 돌립니다. 자, 지금 한번 이제 1년 보내주고 오셨잖아요. 선행 나간 거 있어요, 어머니? 하나도 없잖아요? 1년 동안? 진도는 다 예비고 1 이전에 다 빼놓고, 수학 같은 경우. 계속 그 자리에서만 맴돌고 있지 않나요? 저희가 항상 선행 정도를 책정해보면, 예비고1 선행이 제일 많이 돼 있고요. 그 다음 예비고2고요. 제일 안 되는 게 예비고3입니다.
예비고사는 거의 미천이 바닥나는 상태인데. 왜냐하면 선행이 아닌 현행 위주의 학습이 너무 지금 쫓기다 보면 내가 해야 될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학습이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숙련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우선 진도를 먼저 빼겠다. 근데 사실 진도 먼저 빼는 거 되게 의미 있어요. 저도 수학 강의를 20년 했는데 애가 한 번 나간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 번 나가고 나면요. 수학책에 1단원부터 4단원이 있으면 이 중에 내가 잘하는 단원은 자신감이 있고요. 내가 못하는 단원이 생겨요. 그럼 그 못하는 단원에 대한 대비를 학생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한 번 진도를 나가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족한 과목에 대한 보완. 사실은 단과학원에서 안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목 안배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부족한 부분을 좀 더 해야 될 텐데 단과학원을 다니다 보면 국어도 숙제 많아, 수학도 많아, 영어도 많아. 애가 다 하다 보면 실제 내가 해야 될 거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여기 단과 강사들도 들어와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보고도 좀 허걱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이거 애들이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주세요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먼저. 그러면 그 선생님들 얘기는 우선 제 과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 과목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잘못된 얘기 없죠. 제 과목에 최선을 다하겠대요. 근데 그 최선이 모이면 애는 죽습니다. 그걸 누군가가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학과랑 관련 없는 단위입니다. 이런 부분의 안배를 학생들에게 진행할 거고 그걸 학생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쟁자를 통한 동기부여. 저희 학원에 인턴스쿨에 오면 50%는 목동 지역 학생들이고요. 50% 정도가 목동 외곽, 김포, 청라, 광명, 되게 구로 뭐 이런 쪽에서 오는데 목동 지역 학생들보다 외곽에서 오는 학생들이 훨씬 잘합니다. 여기 보시면 훨씬 더 성적세가 높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나름 경쟁을 시킬 거고요. 이 경쟁 생태계가 본인의 위치를 더 한번 느껴보게 하고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개별 입시와 성적 관리 이런 시스템을 통해 학생이 좀 더 본인을 알고 공부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원장으로서 엔서의 강점이 올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기 5개가 저희의 강점이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가 나만의 시간표고요. 두 번째는 개별 학습 상담입니다. 자, 그리고 이 특수 정예 강사진이 나옵니다. 여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직영화 학원이기 때문에 사실 좋은 강사가요. 목동도 되게 좋은 학군이죠. 근데 대한민국 1타들은 목동 안 들어오는 거 아세요? 안 와요. 목동이 교통이 너무 안 좋아요. 아일랜드라고 아일랜드 거의. 저희 13개 학원 원장단 회의가요. 목동에 세본 적이 없어요. 목동 아무도 안 들어와요. 제가 차에 가요. 이 정도로 해요. 근데 저희 같은 학원에서 왜 강사들이 오냐? 회사에서 가라니까. 가세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다시. 목동 바라보고 오지는 않고요. 큰 파이에서 일부 이 정도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저희가 입시 엄청 강한 건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입시를 제일 잘하는 데가 이특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제가 이특수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특수만큼 공을 들이고 있지 않아요. 저희는 입시를 분석하는 사람들만 거의 한 5, 60명이 돼요. 사실 일반적인 회사나 학원들이 그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당장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저희는 그렇게 투자해도 되는 게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험생들을 대학 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센터장님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센터장님의 전문 분야는 사실은 목동, 일산 이 두 구역이 전문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나만의 학습 공간 해가지고 지정 큐빅존 하고요. 스터디까지. 저희 그 밑에 4층, 5층에 지정 독서실이 있고요.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도 지금 보면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하죠. 여기 다 안 채웁니다. 일부러 없게 만든 겁니다. 그럼 여기 다 이만큼 채워가지고 수업하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면 되고요.
넓은 게 좋잖아요. 사실 학생들 자체가 편하게. 그래서 거리두기 위해서 지금 충분히 넓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제 강점들 중에 중요한 것들만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나만의 시간표가 뭘까? 부모님들 학교 다니실 때 반별 시간표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반이 정해지면 거기 시간표가 쭉. 근데 교육이 가장 늦게 발전한다는 거 아세요? 아직까지도 많은 학원들이 그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부모님들 공부했던 그 시스템. 자, 근데 저희가 이 시스템 만든 게 한 5년 됐고요. 이제 다른 학원들도 이걸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시스템은 쉽게 들어와도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프라가 쉽게 구성되지 않아요. 저희도 한 5년을 하면서 그 방향성을 제대로 잡았기 때문에 다른 학원들이 저희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우선 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했어요, 저희가. 학원을 보냈더니, 애들이, 저 수업 안 맞아요, 이 수업. 이 수업 너무 쉬워요. 나는 수원 진도를 지금 나가고, 그 다음 수투까지 나가야 되는데, 뭐 수원밖에 지금 맞지 않나요? 아니면 난 미적을 지금 배우고 싶은데, 미적은 또 수업 과정이 없어요. 이런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학생들의 진도 다르고, 난이도 다르고, 학습의 목적이 다를 때, 동일한 반에서 공부한다는 거 가능할까요? 자, 두 번째. 부모님들 지금 종합반 보내시는 분 계세요? 없죠? 요새 아이들은요, 자기가 맞춰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원래 평상시에. 각각의 단과학원 위주로. 국어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 근데 왜 윈터스쿨 반으로 해요? 나만의 시간표는 뭐냐면, 국어 수업을 자기 레벨에 맞게 짜고요. 수학도 자기 학습 목적과 레벨에 맞게 짜고요. 그 다음 영어도 학습 목적과 레벨에 맞게 짭니다. 자, 강좌 개설은요, 강좌 뒤쪽에 나와 있지만, 관심 가신 분들이 수학하고 과학 쪽, 그 다음에 사탐 쪽에 관심 많으실 것 같아서 수학은 수원부터요, 기하 심화까지 다 있어요, 지금. 뭐든 다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고등수학 하도 좀 했으면 좋겠어. 들어도 돼요. 저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학습 목적에 따라 부족한 부분 보완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자, 과학은요, 몇 과목 있죠? 8개 있어요, 8개. 8개 다 개설됩니다. 그것도 학생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사회탐구요, 다 개설하는데 딱 2개가 있습니다, 2개. 동아시아사 3개. 요거 빼고 경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좌가 다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강좌를 가지고 짜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 저희 애는 지금 다니는 수학학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수학학원 수업을 병행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하면 일반적인 학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안 돼요. 무조건 학원 프로그램을 따라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수업을 빼달라고 하고 나서 나중에 부모님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원비를 내가 거기서 안 내도 되는 걸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해요. 자, 저희 이렇게 할게요. 저희는 학생에게 도움된다는 모든 걸 하는데, 자, 만약에 학생이 저희 수업도 듣고 거기 수업도 들었을 때 그 수업이 우월하다고 느끼면 그거 그냥 학원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수학 학원을 다닌다고 하면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학 내용을 수학 수업을 줄이거나 빼버려도 돼요. 그럼 우리가 내려가나? 전혀 안 돼요. 저희는 다른 걸로 들게 없거든요. 내가 여기에서 수학을 안 하는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양한 강좌를 통해 학생이 수업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윈터스쿨을 한 달 비용으로 계산하시게 되면 한 150 정도 들어요. 150. 근데 저희 딸이 지금 다니는 데가 수학학원이 동네 학원인데 지금 제가 한 70만 원이에요. 주 2회 가는데, 그쵸? 거기 좀 비싼 것 같아요, 동네가. 그래서 내가 아마 이거 약간 조금 법을 어긴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느낌이 오긴 오는데 그냥 우리 아이 열심히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서 그냥 하는데 실제로 강좌 단가 3개만 다니셔도 충분히 그 돈 넘어가시죠? 거기에다가 독서실 저희가 무료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명의 담임선생님이 관리해 주시죠?
그러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학생의 선택을 가로막으면서까지 너 나가지 마,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의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언제든지 그 학생의 스케줄까지 담아서 시간표를 짜겠다. 그게 나만의 시간표입니다. 기존의 시간표가 학원이 제시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공급자 중심의 시간표였다면 저희는 그 생각을 바꾼 겁니다. 학생이 저희가 플랫폼이 돼서 모든 걸 준비하고 학생이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시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방법을 나만의 시간표라고 하고요. 저희가 큐레이션이라는 얘기는요. 큐레이션이라는 뜻이 가장 최적으로 결합시켜준다는 뜻이거든요. 만들어준다. 학생이 혼자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선생님이 가이드에서 학생의 성적을 보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수학 전문학원을 계속 다닐 거예요 하는데 얘 수학 성적 꼬라지가 별로 계속 안 좋아요. 너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 학원이? 뭐 이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줍니다. 그래서 학생한테 이야기를 해서 고쳐야 될 부분들,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가 지도하고 있다. 이게 나만의 시간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100명의 학생이 있다면 100명이 다 시간표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되게 6주 다니다 보면 8주 다니다 보면 옆에 있는 애하고 친해질 거 아닙니까? 저희는 6주 8주 있어도요. 애들이 친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안 돼요. 진짜 고요합니다. 고요. 학원 자체가 고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어떤 식으로 짤 거냐면 성취평가를 봅니다. 12월 30일 날. 그리고 교과 모의고 성적을 저희가 반영할 거고요. 그리고 겨울방학 학업 계획서라고 해서 예를 들어 학생이 나는 진도를 많이 뺄 거야. 아니면 나는 좀 만족도를 좀 높일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따라 시간표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학생들이 12월 30일 금요일날 2시에 와서요. 시험부터 전체적으로 보고 그때 독서실 자리도 지정하고 막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이렇게 일찍 부른 이유는요. 학생들이 6주, 8주 동안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준비 기간을 갖는 겁니다. 주말 동안. 그리고 월요일이 딱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진도를 나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하고 나서 아무리 처음에 짠 시간표가 잘 짠 시간표여도 피드백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든지 학생하고 상담을 통해 이 수업의 방향성을 맞게 잡고 있는지 아니면 난이도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내 시간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비싼 동네에서 윈터 보냈는데요. 엄마 수업이 어려워서 못 듣겠어요. 기분 좋으세요? 안 되잖아요. 엄마한테 얘기하기 전에 먼저 담임이 캐치해서 조정해주고 있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얘기한다면 훨씬 나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되게 이러죠. 이거 진짜 하세요? 왜냐면 그동안 안 해주니까. 저희 진짜 하고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시스템 자체. 그래서 남들이 쉽게 베길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우선은 다시 보면 이 부분은 이제 개별학습관입니다. 이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주관학습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주 단위로 학생한테 자기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스코어를 주는 겁니다. 제가 하나 확대해 보일게요. 자, 이게 보면 이제 내 학습 시간, 전체 평균 상위 30% 학습 시간입니다.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국어 과목, 수학 과목, 영어 과목. 사실 수능은 이렇게 다 보는데 공부는 단과학원에서 하죠. 언밸런스인 거 아세요? 사실은? 그래서 재수할 때는 단과학원에 공부 안 하고요. 저희 같은 종합반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학습의 균형감이 생기거든요. 자, 이 친구 보면 뭐 많이 했을까요? 수학을 많이 했죠. 국어는 상위 30%보다 낮고요. 다른 거 다 낮아요. 근데 수학이 높아요. 만약 얘가 나는 수학에 집중하는 이번 윈터스쿨이 될 거야 라고 했으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나는 국어를 집중하는 학생이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자, 윈터에 오면요. 시간, 자기가 공부할 시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럼 애들이 너무 많이 하겠어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수학 문제 풀고.
그럼 저 시간이 그냥 무한대로 들어요. 그러면 바람직하게 학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찾아야죠. 나중에 위도 끝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찾아서 방향성을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국어를 좀 해야 되는 친구인데 국어보다 이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는요. 국어 학습법을 제대로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 강사에게 학생이 국어를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세요라고 담임이 요청할 겁니다. 그런 것들 하기 위해 이런 도표화된 자료를 저희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주마다 내가 어떤 시간에 얼마씩 껐는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그거를 평균을 해서 리스코어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성적표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의 성적표. 자, 플레이어입니다. 플레이어. 여기서 플래너 쓰는 친구들도 있고요. 안 쓰는 친구들이 더 많은데 사실 플래너 쓰는 이유는요. 장기 계획을 세우고 유지하기에는 그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사실은 플래너를 쓰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플래너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플래너를 실제로 이제 이번에 대학 간 친구들이 잘 쓴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 친구들이 실제로 학생이 와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얘기하면 안 되고요. 지금 내가 플래너를 쓰고 있는 지금 막 대학 간 친구들이 이런 플래너의 장점이 있고 나는 이 플래너에 이런 것들을 나타냈다는 거 자기 걸 보여주면서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훨씬 더 학생들이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 담임선생님들이 이 플래너를 확인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들 인강 많이 보죠? 필요 과목들. 근데 인강도요, 목적에 맞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계획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강 자체가 학생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 안 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보세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기는 다 현강하세요라고 물어보는데 저희 다 현강입니다. 근데 부모님들 현강하고 인강하고 학습적으로 어떤 게 도움이 더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님들이 다 현강이죠.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처음에 제가 아까 저희 딸 윈터스쿨 계속 보냈다고 했잖아요. 저희 딸 저는 제 딸을 수업한 적도 있어요. 강의할 때 여기 앞에서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웃으면서. 딸을 가르친다는 느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가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이게 재밌어서 웃는지 계속 웃고 있어요. 네? 그 윈터 끝나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현강이 그래도 좋지 않냐라고 이렇게 듣고 싶어서 현강하고 인강하고 뭐가 나은 것 같아요? 난 그건 안 돼. 라고 얘기해요. 대다수 학생들이 이제 매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세대예요. 얘는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들고 살던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면을 통해서 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 없고요. 인강 왜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놓치고 다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현강 선생님은 물어보려고 하면 그래? 다시 어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인강은 선생님 묻지 않죠. 계속 돌려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풀이보다는 개념 정리할 때 많은 도움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학생들이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 현강 하잖아요. 현강 하는데도 저희가 어떤 걸 하고 있냐면 그럼 인강의 좋은 점도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요 위에 캠 보이세요? 혹시 여기 위에? 현강을 다 찍어요. 저희가. 다 찍어서 학생들이 자기 자리 독서실 공부할 때 다시 보내줘요. 그러니까 내가 수업에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볼 수 있게 계속 반복시켜요. 그리고 윈터스쿨 끝나고도 한 30일 정도 볼 수 있어요. 자, 저희 강점 중에 강사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강사진 같은 경우는 이투스 인강 강사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화면에서 봤던 선생님들이 실제로 와서 현강을 합니다. 가능한 건요, 직영학원이기 때문에. 직영학원. 자, 그리고 대치목동 단과강사 선생님들도 와서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강남 하이퍼학원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브랜드 중에 강남 지역의 최상위권 학생들을 지도하는 브랜드입니다. 거기 강사들도 오고요. 청설학원이라고 하는 학원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로컬 지역에 있는 학원들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의 강점 중에 컨텐츠가 좀 있어요. 사실 수학 컨텐츠가 제일 강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수학 그 툴이 있어서 제일 컨텐츠가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학원들은 컨텐츠를 어떻게 주냐면요.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요. 그냥 시기별로 줍니다. 숙제가 그냥 시기대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건 아니고 목적에 따라 줍니다. 여기 있는 DM이라고 하는 건요. 매일 푸는 수학입니다. 그 다음 5024는 어려운 문제를 빼고 필수 유형으로만 24문제 구성해서 50 동안 푸는 모의고사고요. 자, 요거 딱 봐도 아시겠죠? 난이도가 있는 모의고사입니다. 얘는 50분 동안 10개 풀고요. 얘는 50분 동안 6개 풉니다. 그럼 이거 6개 풀면요. 평균적으로 애들이 2개 맞죠. 2개나 1개 이렇게 맞아요. 그 정도 난이도 시험이고요. 자, 이쪽도 전국연합 모의고사인데요. 윈터 기간 동안에 저희가 모의고사를 봅니다. 윈터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 13개 지점 그리고 협력학원의 윈터스쿨 학생들까지 해서 윈터스쿨 안에서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입시교육 커리큘럼인데요. 우선 학생들 고2 때 많이 생각하는 게 내가 수시일까 정시일까. 그럼 내 성적으로 목표 대학을 가기 위한 나에게 맞는 입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매주 이제 입시 교육을 진행합니다. 학생부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수시나 정시 적정성 여부를 우선은 전체적인 학생으로 놓고 설명회처럼 학생 대상 설명회를 진행도 하고요. 그리고 1대1 개별 상담도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정보를 저희가 제공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11월 1일부터 하겠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바뀌는 입시 안들, 그리고 실제 이제 학교 가시면 내신 대비 그 분석도 저희가 이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연도에는 작년까지 저희가 그 내신 분석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목동고가 이번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학생들을 통해 듣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을 통해 그리고 시험 대비했던 강사들을 통해 그 정보를 들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는요, 학생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입시를 배우게 되는데, 우선 목표 대학을 설정할 때 수시나 정시 이제 아웃라인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설명회, 대학 설명회, 학과 설명회도 같은 게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진학 로드맵 설계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개별 상담이고요. 현재 가능한 대학파, 그리고 수시 정시 가능성, 목표 대학 설정, 그리고 목표 대학 가기 위해 필요 성적들. 예를 들어 수학을 얼마나 올려야 되고 그건 얼마나 올려야 되니까 밸런스를 어느 정도 가져야 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걸 이제 학습에다가 반영하는 이 단계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입시는 끝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다. 자, 저희 학습 공간입니다. 이게 이제 큐빅존이라고 하는 독서실입니다. 우선은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좌석이 하나씩 있고 여기 전원, 사물함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되어 있고요. 스터디 카페입니다. 이게 유리로 되어 있고요. 그 안쪽에 이제 큐빅존 중간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강의실이고요. 스터디 바라고 해서 이거는 거기 이제 생활지도 하신 선생님들이 따로 계시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독서실 공부하다 보면 졸잖아요. 그때 사용합니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에 절반은요, 예비 고의. 나머지 또 거기에 절반은 예비 고의가 차치합니다. 사실 저희가 제일 많이 오는 학생이 예비 고3입니다. 근데 예비 고3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요. 학력이 어릴수록 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현장강의 모아패스라고 해가지고 모든 강좌를 이렇게 녹화해서요, 학생들이 자기 자리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30일 동안 볼 수 있고요. 이 플러스 2주라는 걸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기본 과정 여기서 배우고 심화 보완 학습을 2주간 주제별 테마별 수업을 진행합니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만약에 6주로 끝나면 6월 10일 맞죠? 그럼 이게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정시, 대학수, 정시 합격 발표. 이제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이제 저희는 2주를 더 진행할 수 있다. 근데 끝나는 게 2월 24일이면 아직 안 풀리겠네요. 그렇죠? 학교 갈 때까지. 자,
저희 커리큘럼입니다. 고1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어가 기본과정, 심화과정, 선택과정이 있고요. 문학, 독서 기본, 그 다음 문학, 독서, 심화, 선택과정은 화작, 언매, 그 다음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수학은 기본과정에 수원수투 기본, 심화과정에 수원수투 심화. 그 다음 또 심화과정에 미적분 기본, 확통 기본, 기하 기본 있고요. 그 다음 심화 플러스 과정이라고 해서 미적분 심화, 확통 심화, 기하 심화.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처음 배우면 절대 안 되고요. 두 번째 배워도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굉장히 난이도 있게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컷이 좀 높은 학원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영어하고 한국사입니다. 구문. 자, 문법 기본, 독해 기본. 그 다음에 심화 과정에는 고난도 문법, 독해, 고난도 독해. 실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고요. 선택으로 한국사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탐구, 과학탐구입니다. 자, 다 있죠? 제가 아까 뭐 없다고 그랬죠, 두 개? 동아시아 세계사, 이게 두 개만 없는데, 다 있습니다.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탕 과목. 과탐 과정 다 있죠? 근데, 심화 과정은 원만이 있습니다. 투는 심화 과정을 들을 수 있는 애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는. 지금 현재는. 실제로 저희가 지도했을 때, 투강자를 수강하는 인원도 적지만, 만약에 인원이 적은데 그 애들이 전부 다 잘해요. 그러면 기본으로 안 하죠, 저희가. 투는 많아야, 제가 보기엔 그 강자만 많아야 10명? 그리고 5명 미만이면 저희가 개강을 안 합니다. 투강자는.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자, 플러스 2주 미션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1등급 내신을 위한 접근법, 고난도 지문 해석 연습, 학평 대비, 문학 독서, 학부 모의고사 이런 게 2주간 진행이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1등급 미양 필수 이형 수원수2 미니 모의고사 수원수2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 영어 플러스 2주에는 그 다음 내신 스킬, 지문 분석 스킬, 그 다음에 어휘, 문법, 구문 특강, 고2 과정 실전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요. 당연히 3월 학평을 언제 보시는지 아시죠? 학교 들어가자마자 보기 때문에 그 준비를 플러스 2주 기간 동안에 많이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 이제 모집 기준인데요. 우선 예비고2와 예비고3은 동일한데요. 우선 전국 모의고사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내신 전형이 있고 우수고 전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시험 전형이 되고요. 자, 우리 아이는 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도요. 유시험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유시험 전형은 일부 학원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로 다 채우고 나서 결혼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유시험 전형도 사전 등록을 합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쿼터제로 운영되고 그 다음에 학생이 언제 등록하냐에 따라 독서실 지정권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 내가 8주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성적이 지금 안 돼요. 근데 내가 여기 보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선 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양일간의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합격을 하죠. 그러면 정식으로 입학이 되는 거고요.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미달이 되면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학생의 순서를 그대로 지켜주기 위해 사전 등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일반적인 내용들은 거의 다 설명드렸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 나오실 수 있는 부분들 중에 제가 이제 아까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일과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저희가 8시까지 등원하고요. 그 다음에 10시 하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학생이 뭐 다른 학원을 다닌다? 부모님하고 담임생하고 사전에 얘기된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은 계획대로 시간표에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의 경우에는 아침 8시 똑같이 등원하고요. 오후 5시 반에 1차 하원이 가능하고요. 저녁 10시까지 자습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은 선택 자습이고요. 급식은 별도로 부모님들이 금액을 내시는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한 끼에 5,900원이었는데
인상이 될 것 같아요. 올해 인상 안 했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인상률은 있을 것 같고요. 한 6천 초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식과 석식이 제공되고요. 선택 가능하십니다. 근데 외출 식사는 안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식과 석식이 둘 다 제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셔틀버스도 저희는 운영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이 되고요. 등하원 셔틀버스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셔틀은 되게 이제 원거리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요. 목동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셔틀을 이용할 때, 좀 안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아실 거예요. 일방통행 때문에. 일방통행. 들어올 때 빨리 들어오면 나갈 때 늦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잘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등원만 신청할 수도 있고요. 하원만 신청할 수도 있다. 등원을 다 신청했을 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간혹 차 노선을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뭐 1호차 탔다가 그 다음 2호차 타고 집에 갈때 뭐 이런 식의 방법은 있지만 되게 이제 원거리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업 들어가는 강사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선 저희가 안에 뭘 집어넣었냐면 강좌 가이드북을 넣어놨습니다. 그 강좌는 개설이 됩니다. 우선 그런 거라도 총 부모님들한테 가이드가 되셔야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강좌가 개설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생활 가이드북도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가 생활한다. 자, 우선은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은 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고민을 집에 가서 충분히 하셔도 되는데 사전 등록은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법을 지킵니다. 전혀 뭐 취소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 없으시고요. 그냥 결제하신 카드 갖고 오셔서 저희 취소합니다 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하시니까 받으실 수 있는 혜택 받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설문지 작성 부탁드렸죠. 그거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다가 오늘 설명의 PT도 보내드리지만 인강 그 무료 체험할 수 있는 프리패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거 들을 수 있는 이틀 동안 볼 수 있는 걸 드릴 거예요. 이틀수 인강 이틀 동안 예를 들어 지금 내신 대비 기간이죠. 필요하다면 잠깐 이틀 동안 하세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자, 우선 오늘 긴 시간 동안 설명이 들으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